앞으로 되냐고? 오늘 숙제예요. 숙제야? 경우의 수 천지. 글쎄? 오늘 수요일 나가요? 어? 수요일 나가요? 글쎄? 제발 안 나가게 해주세요. 왜? 힘들어요. 그래? 어? 천천히 할 계획이야. 모던 샤워에서 도대체 어떤 메뉴가 있길래 쌤이 제주 가시는지 한번. 아니 그냥 샤브샤브 할게 있어. 그냥 되게 뭐 마라톤 맛이 종류가 살짝 다양하잖아요. 저기 헛소리 말고 숙제 질문 처리부터 하겠어. 워크북밖에 없었나 봐. 워크북에서만 제보가 나왔는데. 그냥 경우였으니까요. 왜? 아 근데 뭔가 살짝 경우에서는 살짝 침색하잖아요. 48번. 침색한 거 맞잖아요. 아니 워크북은 경우의 수가 아니었잖아 숙제가. 숙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워크북은 2차 모던식인데 이거 교재는 그냥 워크 뭐였더라? 경우였으니까 뭔가 그날 침색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뭐라는지 잘 모르겠고. 아, 실수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의 최대값은 몇 번이에요? 48번. 워크북 48번. 실수 xy라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수화를 공통 수학 2를 배웠어도 무슨 도형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실수란 조건을 써먹어야 되는데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생각을 해서 실수라는 말을 실근갈 조건으로 생각을 해서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x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두 개만 바꾸면 되겠죠. 위치를 이렇게요. 이거가 실근을 갖는다. 실수 y라는 조건을 이렇게 이용해요.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쓸 건데 이거 했으니까 4분의 D를 쓰는 거고요. y의 계수가 2x니까 1을 떼면 x죠. x제곱에 빼기 ac를 하면 되는데 a는 1이니까 c만 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이놈이 0 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 4입니다.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3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거랑 요거 중에 x제곱만 합치면 완전 제곱식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넘겨요. 이 새끼가 9 빼기 x제곱 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xy가 실수면 x 플러스 y도 실수고 실수의 제곱은 원래 0 이상이니까 이게 0 이상인데 이게 이거니까요. 이게 0 이상이다를 쓸 수가 있죠. 이걸로 풀어도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정석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49번도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얘를 만족시킬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요거는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식에 적용시켜서 한 문자에 대한 함수로 바꾼 다음에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y는 뭐냐면 얼마 루트 1 빼기 2x 제곱이거든요. 이걸 여기 넣으면 돼요. 그러면 x 얼마 루트 1 빼기 2x 제곱이라는 x에 관한 이상한 함수가 나왔죠. 이 이상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나 말고는 못 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대체 어떤 모양이에요? 대충 뭐 이런 모양입니다. 예?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린이들.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은 네 지식의 어떤 넓이 및 깊이에 따라 해석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식의 대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구하라고 하는 식을 K라고 두고 얘를 여기 넣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 식이 K로 세팅이 된 상태니까 K의 범위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중요 표시까지 했을 건데 이런 문제는 이 식을 K라고 놓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다. 그리고 대입을 할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 키포인트다. 그럼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2x제곱 더하기 k 빼기 x의 제곱 빼기 1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의 실수란 말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여기 이게 보시는 바처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요 놈이 실근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똑같이 판별식은 0 이상으로 푸는 거야. 내림 차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얘 판별식이 4분의 D를 또 쓸 수가 있어요. A제곱 빼기 A는 3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네. 잠시만요. 여기 랜선이 하나 불려주니 저기 바닥에 선. 안 되네 이거 연결되는 거네. 그래서 AC를 빼주면은 3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리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3이니 3이 0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배 한 다음에 뭐 암산을 때리면은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에서 루트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값 찾는 거였잖아요. 요거를 유리화해가지고 답을 쓰면 돼요. 2분의 루트 6. 요게 첫 번째 풀이고, 공수원만 아는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은 이렇게 풀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고등수학을 다 배웠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아까처럼 풀 수는 없어요. 그거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고등수학을 다 배운 한 고3쯤 되는 시기다. 휘문고 한 전교 한 5등쯤 하는 새끼다. 그런 놈은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기하로 풀어도 돼요. 얘는 타원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이 원점인 타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새끼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근데 요 두 개가 교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x, y라서. 근데 k라는 건 y절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k가 제일 클 때는 당연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타원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접선 중에 y절편이 더 큰 새끼의 y절편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맞다. 저기 성민이가 처음으로 톡을 보냈는데 내가 그거를 씹어버렸네. 체크를 안 해왔네. 근데 성민이가 누구예요? 없는 줄 알고. 신입생. 성민이 몇 번 모른다고 했냐? 그래요? 표 그럴 거야. 58번입니다. 58번 모른다 했어? 진도를 천천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그 58번 있잖아요. 뭐가 있어? 절대값 x 더하기 2x 빼기 4가 아니라 절대값 x제곱 더하기 2x 그렇겠네. 뉘앙스가. 못하네 못하. 그러면 그럼 안 해도 되지? 네. X제곱이라고. 제곱. 그렇게 하면 다 다르겠나? 3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4로 하면은 맞아 그럼 다 완전- 다르겠나?
그러니까 x 제곱으로 해야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지. x 제곱이 라는 거겠죠? 뉘앙스가. 그리고 또다 하나 우리 썼던 거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막 82번인가? 정답. 그 82번 82번이 좀 이상한데. 그 82번 정답에서 5분의 6보다 이따 하고요. 그 다음 67번. 67번. 67번은 어차피 할 얘기였어요. 63부터 할게요. 63번부터 할게요.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두 번째 식은 그냥 암산이 되네요. x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다. 요거랑 그 위의 식도 바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절대값 이 절대값 x 빼기 2가 어떤 양수가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정리해야 돼요. 2를 넘긴 다음에 이 절대값을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x 빼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 사이다. 그러니까 x는 2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 플러스 2분의 a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요거가 공통부분이 없다 그런 얘기죠. 해가 없다는 말은. 근데 얘는 뭐 고정이 돼 있는 범위고 이 놈은 요 두 값의 특징이 뭐예요? 요 두 값의 특징. 그렇죠. 평균이 2다죠. A에 상관없이 두 개를 더하면 4기 때문에 평균이 2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이 2인데 이렇게 모이는 범위라는 말은 2를 기준으로 해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벌어지는 거죠. 범위가. 그렇게 했을 때 요놈과 공통부분이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평균이 2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특이점은 고려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요쯤에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0에 아주 근접한 값이면은 뭐 이런 형태의 범위가 될 거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구간이 길어지는데 2의 대칭이라는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 범위가 세팅이 돼서 이 새끼랑 만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이 2-2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위치 관계만 가지고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근데 둘 다 경계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을지라도 공통분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아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넘기면 2분의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를 곱하면 답은 이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0보다 크다 붙이셔야 돼요. 0보다 크다 안 붙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67번.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4 절대값 x라고 알아봐야 한다. 그럼 얘는 절대값 x에 대한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부등식일 뿐이니까 바로 풀면 돼요. 절대값 x가 0에서 4 사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절대값 x가 0에서 4,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말이 아니거든요. 0보다 크나 맞다 했으면 당연한 말인데 0보다 크다기 때문에 0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는 0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요 놈은 당연히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요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요 범위에서 0만 빼면 되는 거다 라고 결론 지으시면 돼요. 굳이 식을 쓰자면은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하고 0에서 4 사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구간 두 개로
다음에 밑에 놈은 K가 마이너스 2와 다르다고 했지? 그 두 개의 크기 관계는 모르니까 인수분해를 한 상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만 써놔야 된다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일지 k에서 마이너스 2 사이일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요렇게 요 범위하고 요 범위의 공통부분에 정수가 오직 한 개뿐일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걸 먼저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걸 했을 때 만약에 k가 어떤 값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대값 찾는 거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빨리빨리 풀려면. 그러면은 요 식이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로 되는 겁니다. 요 부등식의 해가 요 범위하고 요 범위의 공통부분에 정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인 거죠.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얘부터 그리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0이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정수 한 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 범위에 있는 정수들을 다 체크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근데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통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는 정수 한 개는 무조건 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시당초 원래 범위에 0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서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끝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가 k가 요쯤에 세팅이 돼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아니라 1 사이다 라고 쓸 줄 아셔야 되고요. 등호가 포함되는 곳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최대값 찾는 거니까 k가 1이 될 수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k가 1이더라도 1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어요. 안 한다고. 어차피 최대값이 나왔으니까. 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1보다 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성민이 또 뭐 몰라? 69번. 세변의 길이가 그렇게 주어진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 그럼 이거 자연수 x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적힌 순서대로 크기가 결정돼 있는 상태거든. 원래 크기 고민까지 해야 더 재밌는 건데 적힌 순서대로 크기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는데요. 제일 긴 놈이 2x 플러스 1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일 긴 놈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가 둔각삼각형의 조건이잖아. 중딩 때 배우는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배울 때? 아닌가? 2x 플러스 1의 제곱이 작다? 크다? 2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15보다? 이거 풀면 되는데 얘를 좌변 거를 우변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x제곱 빼기 8x 이렇게 돼. 요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아, 그러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7개라고 답했을 건데 답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뭐까지 추가를 했어야 되냐면 둔각삼각형도 어쨌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삼각형 결정 조건을 대부분 놓치겠죠? 어린이들은. 삼각형 결정 조건. 제일 긴 놈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누락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다. 얘를 정리를 하면은 x는 2보다 크다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5개가 답이었어요. 또 성민 뭘 모른다고 제보했니? 답이 좀 이상하다. 82가 답이 이상해서 그렇다고. 81이 있으니까 질문이 81부터 하고 82가 뭐가 잘못인지 알아보죠. 81번 2차방 그것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2차방 그것의 두 근 2, 3이죠. 한 근만이 2와 3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그 맨 처음에 주어진 2차방 정식은 A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쓰기가 애매하니까 근의 분리다? 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인생의 함축판을 쓰기에 앞서서 사전 작업을 해놓으시라고 했으니까 x제곱 ax 마이너스 8을 fx라 놓고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놓고요. 교점이 무조건 두고 있어야 되니까 두 개 만나게 x를 그리고 알파 베타를 쓰고 그럼 작은 근 알파가 2에서 3 사이에 있거나 혹은 큰 근 베타가 2에서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한 근만이라고 했거든요. 한 근이라고 했으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한 근만이 2에서 3 사이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3을 여기다가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3을 여기다가 찍으면 두 근이니까요. 근데 한 근이라고 했으면 그 한 근이라는 말은 한 근만이랑 다른 뜻인가? 그거는 다른 뜻이라고 하기 좀 힘드네. 두 근 중에서 두 근 요 두 개. 이 문제에서는 요 두 개의 상황을 생각할 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아무튼 이때건 간에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에 불리는 인생의 함축판 중에서 한만 쓰면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를 한 방에 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를 넣었을 때 양, 3을 넣었을 때 음이고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양이니까 한 방에 풀고 싶으면 두 함수 값의 부호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두 개를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을 F2와 F3의 곱이 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F2는 뭐가 되냐면 2A 빼기 4지요. F3은 뭐가 되냐면은 3A 플러스 1이네요. 요 2차 분식은 답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 3. 질문을 잘 하셨고요. 질문을 잘 해서 이런 발상을 또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죽지 마. 가만둬. 적어도 사망은 안 했는데. 죽지 마. 스테가 가져올 거야. 적어도 사망은 안 했는데. 이거는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을 때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그러면
fx랑 놓고 사전 작업 그대로 불러 위치관계 이렇기 때문에 근해 불리는 인생의 함수만 다 써야 돼요. 3도 2개 써야 되고요. F0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인데 0보다 크다. 사이라고 했으니까 등호포함시면 안 됩니다. F3은 아예를 풀면은 여기 답이고요. F3은 X에다가 3을 넣는 거니까 5K에다가 9에다가 마이너스 6 3에다가 6이네.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요. 여기가요. 이놈이 0에서 3, 4이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k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요 세 개를 미리 연립을 해놓으면은 뭐만 남냐면요 마이너스 5분의 6에서 1 사이만 남네요. 얘네들아 치우세요. 얘하고 판별식 연립해서 담으면 됩니다. 판은 4분의 D를 쓸 수가 있고요. 4분의 D는 K 빼기 1의 제곱에서 더하기 K 빼기 3 담는 전개 정리하면은 이거고요. 이놈이 0보다 크나 없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그럼 암산 때리면은 K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 이상이 되는 거네요. 얘랑은 공통부분이 없고요. 요 두 개를 연립하면 결국 정답은 이거네요. 이거. 이게 안 적혀 있어? 그 마이너스 5분의 6이 아니라 5분의 5분의 6. 6이라 적혀있어요. 뭐라고? 마이너스 5분의 6이 아니라 5분의 6. 5분의 6에서 마이너스 1차례 돼 있다고? 답이 이상. 네, 맞다고 해. 그럼요. 마이너스 달았으면 맞는 거.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마이너스가 누락됐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뭐 없이 몰라. 그 다음에 84번 언제적 거를 지금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죠. 4차 방정식이 아니라 복2차 방정식. 복2차 방정식의 그 근의 상태. 이것도 결국에는 요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기보다는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라서 실근의 부호 배울 때 연습 문제에 있었던 연습 문제 있었나? 기본 문제 있었나? 아무튼 거기서 배웠습니다. 10단원쯤에서 근의 분리도 10단원쯤에서 배웠던 거죠. 10단원인가 11단원인가 아무튼 84번 4차방 x제곱 4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플러스 k제곱 빼기 2k 빼기 8은요. 이 4차방식이긴 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총 4개의 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죠. 복
고기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항상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t제곱 빼기 kt 더하기 k제곱 빼기 2k 빼기 8은 0이 되는 거야. 당연히 얘의 두 근도 인수를 안 되는 거라서 얘의 두 근을 모르잖아요. 알파 베타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x가 이 4개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원래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t지만 t는 원래 x제곱이니까 x제곱은 알파 베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까지 만들어야 돼요. x는 언제나 얼마 루트 알파와 얼마 루트 베타가 되는 거라 이걸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 과정은. 그래서 항상 고기차 방정식의 이 4근은 요 4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4개가 각각 1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개는 실수해야 하고요. 서로 다른. 2개는 허수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플러스 부분이랑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실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고 그냥 뭐 간단히 근어만 씌워져 있는 색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실수냐 허수가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개 쉬운 거죠.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결과를 어디로 데리고 가셔야 하냐면 여기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푸는 거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가 됐다 이거죠. 그때는 암기한 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암기한 대로 푸시면 돼요. 뭐만 하면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뭐만 하랬어? 뭐만 하랬냐고. 암기하라는 거 안 하니까 다 올제시가 뜨는 거예요. 한표식 아니었나? 판별식 뭐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쓰지 말랬잖아. 그랬나? 왜또 판별식이야? 두 근의 곱이 의미다 말씀드렸지. 두 근의 곱은 얘니까요. 요 놈이 의미다. 이게 답입니다. 이건 뭐 암산이 가능한 2차 분식 아닙니까?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가 답이다.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의 자연수는 1, 2, 3 3개죠? 3번이다. 끝났어요. 너 정석 책도 없니? 아니 수상도 없어? 뭐야? 정석 노트에만 주면서 하는 거야? 아유. 새 책이니까 뭐 쓰면 안 돼요. 오늘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16단원) 연습 문제 합니다. 16단원도 6단원과 마찬가지로 앞에 볼륨이 되게 적은데 연습 문제는 되게 양도 많고 어려운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픽을 할 수밖에 없어요. 16-2번 왜 하세요? 16-2번 요거는 학평 기출이에요. 학평 기출이
모평 기출인 것 같아요. 모평 기출이에요. 확률과 통계가 수능 범위였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육모 아니면 구모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학평은 교육청 기출이고 모평은 평가원 기출이에요. 요거는 모평 기출이다. 모평 기출이 좀 더 문제 퀄리티가 좋습니다. 좀 계산이 좀 깔끔하기도 하고 발상이 필요한 그러니까 나같이 IQ 높은 애들이 유리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16-2번이 바로 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내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변형을 해서요. 거기서 만약에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게 주관식이잖아. 그럼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법을 한번 구경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발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의 발상법을 외우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문제라서. 좌표평면이 9개의 점이 있는데요. I, J라 했는데 I가 048이고 J도 048이니까 0,0, 0,4, 0,8 4,0, 4,4, 4,8 8,0, 8,4, 8,8 이렇게 9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제 어린이들은 그 생각조차 못해요. 아무튼 그런 9개의 점을 생각하시고 0,0, 0,4, 0,8 4,0, 4,4, 4,8 8,0, 8,8 8,4, 8,8 숙제에서 이 7번까지 풀어. 뭐라고요? 유제 아니고 연습 문제인 줄 알았어. 오 7번 7번까지 풀었어? 몇 개 맞았어? 거의 다 맞았어. 거의 맞았다고? 요거는 그냥 그려서 맞죠. 요거는 땡 잡았어. 땡 잡아서? 땡 잡다니 뭘 땡 잡아? 다 그렸어. 다 그렸다고? 대단한데? 다 그래도 한두 개 놓치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거 맞았지? 뭐 L자로 표시해서 어? L자 나눠서 따로 대단한데? 어? 대단해 대단한 친구가 왔어. 내부의 1,1, 잠깐만. 이 9개의 점 중에 4점을 곡조하는 사각형 중에서 내부의 3점 1,1, 1,3, 3,1을 모두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세라.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되게 똘똘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사잖아요. 이 두 점을 잇습니다. 똘똘하기 때문에. 왜 이 두 점을 잇냐면 이 선상의 1,3과 문제에서 언급된 1,3과 3,1이 있걸랑 그리고 이게 XY 축에 평행선을 긋잖아. 여기에 딱 1,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점을 포함한다는 말은 이 직각 일익면 삼각형을 포함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9개의 점 중에 4개를 골랐을 때 이 직각 일익면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런 문제라고요. 그러면 똘똘한 친구들은 뭐 이거네 이거. 저 정사각형이면 저 새끼를 포함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거부터 해가지고 세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똘똘하니까 그 노가다를 띄는 게 아니라 고배 법칙으로 세는 겁니다. 이 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다. 요 점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요 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있다. 요거. 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요 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있다. 요거. 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요 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 하나 중에 하나 고르고 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요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16이다. 근데 보기에 16이 있으니까 5번을 골라가지고 틀리는 거죠. 하나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사각형 개수를 재봤는데 만약에 여기서 선택을 한 게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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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 되면 삼각형이 되거든요. 요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5다. 이거는 곱의 법칙 및 포함 배제의 원리를 섞어서 풀어도 정답을 내기가 어렵고요. 그냥 노가다를 띄어도 15개인데 보기가 뭐 14개도 있고 16개도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차이 오차를 내가지고 결국 틀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엄청 부달리는 거예요. 틀릴 확률이 개 높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런 방식으로 풀 생각을 해야 하니까 기억하시라고 이 문제 자체를. 문제를 암기해라. 그 다음에 16-4번. 누구도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본인의 즉각적인 발상에 따라 맞추기 힘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그 지폐 개수가 다를 때는 맞추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뭐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문제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방법의 경우의 수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중2 때 했을 것 같은데.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와 방법의 경우의 수. 지불 방법의 수가 더 쉽기 때문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의 차이. 얘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짜리 지폐 2개, 한 개 없나? 이렇게 있다 라고 치면 지불 이거로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가능한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요 예시는 이 두 개의 결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얘를 못 맞춘단 말이죠. 방법의 수는 별 생각할 거 없어요. 100원짜리 그러니까 각각의 그 동전 또는 지폐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일까요? 100원짜리 동전 2개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인 거예요. 안 주는 거 포함이라서 500원짜리 동전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고요. 1000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가 들어있어요. 안 주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별 얘기가 없어도 1을 빼줘야 한다. 마치 약수의 개수 세듯이 되는 거야. 근데 금액의 수는 이런 세팅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그럼 지금 이게 몇 개야? 총 17개잖아요. 17개를 지불 방법을 뭐 몇 개 적어본다고 치면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고 얘네들은 안 준다.
그러면은 100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 뭐 이게 금액 크기대로 쭉 써나간다고 치면 100원 다음은 200원이 가능할 겁니다. 300원은 불가능하죠. 100원짜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400원도 불가능하고 500원 가능합니다. 500원짜리 하나로 500원을 만들 수 있고요. 600원 가능하죠. 하나 줍니까? 700원 가능합니다. 800원 안 되죠. 500원 하나를 주고 100원 3개가 필요합니다. 900원 안 되고 1000원 되죠. 근데 이 1000원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 1000원은 500원 2개에 1000원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1000원 1개에 1000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금액의 수는 1000원이 만들어지면 하나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방법에서는 2개인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하나니까 기본적으로 지불 금액의 수가 지불 방법의 수보다 작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는 건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내야 하니까 일일이 적어보고 있는 거야. 그다음 가능한 금액은 뭐겠어요? 1,100원이겠죠. 1,100원도 한 가지 지불 방법으로 따지면 한 가지일까요? 두 가지일까요? 두 가지인 거죠.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혹은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2개일 겁니다. 얘도 두 가지인 거예요. 얘네들은 다 한 가지인데, 얘네들은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이나 다 한 가지인데, 얘네들은 지불 방법은 두 가지지만 지불 금액은 한 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1,200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300원은 불가능하고요. 1,400원 불가능하고 1,500원 가능한데 1,500원은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밖에 안 돼. 1,500원은 한 가지야. 지불 방법이건 지불 금액이건 다를 게 없어요. 1,600원 가능할 거고 1,700원 가능할 거고요. 1,800원 안 되고 1,900원 안 되고 2,000원 됩니다. 요거 요렇게 놔두면 됩니다. 2,000원. 2,000원 되고요. 2,100원 되고요. 2,200원 되죠. 2,200원 이거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더 큰 값은 불가능하다. 다 적은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네들만 지불 방법으로 따지면 두 가지였던 것들이죠. 지불 방법이 각각 두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불 금액의 수는 지불 방법의 수 17에서 3을 빼면 1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개수가 좀 적어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어떻게 돼가지고 풀까? 이게 뭐 20개, 30개 어쩌지?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이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다 적어놓은 거야. 자, 이 100단위가 300, 400, 800, 900 이런 애들이 없는 이유는 100원짜리가 2개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얘네들이 할 수 없어요.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100단위를 무시한다고 치면은 얘는 0, 0, 500, 500, 500 이건 1000이죠. 1000, 1000, 1500, 1500, 1500, 2000, 2000, 2000. 그러니까 얘네들은 500단위만 고려하면은 얘네들은 0이고 얘네들은 500이고 얘네들은 500이 2개고 얘네들은 500이 3개고 얘네들은 500이 4개란 건데 그러면은 뭐 500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적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지폐 한 개가 하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 여러 개가 있었어도
500원 하나, 500원 두 개, 500원 세 개, 500원 네 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500원짜리 동전 두 개 합친 게 1,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를 셀 때는 어떤 작업을 하시면 되느냐? 낮은 단위의 저기요. 지불 금액의 수를 세는 방법. 이게 결론입니다. 낮은 단위의 금액의 총합이 높은 단위의 높은 한 단위 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 n 높은 단위의 금액을 낮은 단위로 바꾸어 생각한다. 그래서요, 1,000원짜리 지폐 한 개를 500원짜리 두 개로 생각해서 여기에 500원짜리 네 개가 있다고 애시당초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게 다 적혔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 지불 방법의 수를 세듯이 지불 금액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개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고 네 개로 할 수 있는 일은 5가지. 빼기 똑같아요. 그래서 14다. 여기에서 3을 빼서 14가 아니라 요 과정을 통해서 14다.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제대로 그 낮은 단위로 환산할 줄만 알면은 무조건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방식, 지불 금액의 수를 세는 방식을 알고 계시면 된다고. 자, 퀴즈. 다음 것들로 가능한 지불 방법의 수. 금액 아니고 허? A. 지불 금액의 수 B라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면 A 더하기 B는 무엇인가? 이게 퀴즈입니다. 100원짜리가 6개, 500원짜리가 1개, 1,000원짜리가 5개, 5,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까지 굳이 3개 이렇게 딱 쳤을 때 해보세요. 그냥 100원짜리 빼주시면 안 될까요? 싫은데요? 조여야 돼. 저기 1층 갔다 오세요. 책이요. 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갑자기 인테리어 왜예요? 네. 또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돈 얼마 들었어요? 나 모르죠.
근데 있잖아요. 아예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뭐라고요? 아예 안 되는 거. 아예 안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영원으로 내는 거. 안 괜찮아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영원으로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뭡니까? 성민이 나왔니? 이상. 뭔데? 이 숫자가 너무 큰데요. 580. 589? 586? 이렇게 하면 또 어, 대항할 사람 대항해 보라. 검토를 해봐야겠다.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아 A도 비어서? 동조하거나 대항하라. 그 금액 그 방법의 수가 뭐예요? 이거 참 뭐. 기본적으로 방법의 수를 알아야 금액의 수도 구하는 거야. 아, 금액의 수는 일정한 조작이 필요할 뿐이고 각각은 방법의 수로 구하는 거예요. 조작하고 났으면. 뭔가 이상한데. 다 세봐도 왜 이렇게 많은데? 500대인데 어떻게 다? 아니 답이 너무 이상해. 뭔데? 이 답이 너무 너무 커요. 커요. 아, 음수만 아니면 될 거 아니야. 영반 아니면 되죠. 그냥 1보다 크기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뭔데? 뭔데? 자신이 없어요. 아 이게 맞나? 아유. 검토했는데도 적어 놨어? 성민이? 그런 다 거. 아세요 지금? 아니 저 알아요. 나 답 아냐고? 네 지금 다 네, 아세요. 526이요. 526. 60 차이라고? 아닌가? 나 왜 546이 나오지? 이건 잘못. 왜다 500? 왜 5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는 거야? 잠깐만요. 아, 왜 헷갈리지? 계산 잘못하고 530. 다음은 546이라고? 네. 248. 나는 깡마다. 566 하면 넣어야지. 너 나머지 3명 말해. 저 540. 어? 어? 아니 아닌 거. 힘이 실리는데? 아닌 거. 어차피 틀렸어요. 546이? 어차피 틀렸어요. 잠시만요. 아 이때 550. 네, 둘이는 이때 556이면 대박인데. 20. 그리고 뭐야? 다 승준이랑 세봐도 동현이 돼요. 그래서. 뭐야? 559는 559? 567이요. 어? 567. 567? 이랬는데 막 700이잖아. 저 546이요. 다시 되는. 아닌 거 같아요. 승준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아 새끼들이. 맞는 것 같아. 뭐 언제는 뭐 답 같아서 답을 적었냐? 나 틀리면서. 집을 방법의 수는 7, 5 아닌 것 같아. 2, 6, 4. 4, 1. 101 해서 그러면 그 335. 300, 35. 35, 맞는데? 135는 맞는. 14 곱하기 23에 그러면은 19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이니까 그게 계산이 돼? 361 빼기 20. 그게 계산이 돼요? 방법이 진짜 맞네. 330. 금액의 수는 100원짜리 6개 합치면 500원보다 크나 같으니까 500원짜리 한 개를 100원짜리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는 없고 100원짜리가 11개가 되고 1000원짜리 5개를 합치면 5000원이 되기 때문에 같아도 환산은 0. 5000원짜리 3개는 1000원짜리 몇 개예요? 글쎄요. 15개죠. 그럼 여기다 합치면 20개죠. 얘가 20개가 됩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12가지 21가지 101 요렇게 푸는 거예요. 12 곱하기 21이 얼마냐? 글쎄요. 250, 201 어? 요 두 개를 더하면 586. 아, 다수결이 무너졌어. 뭐야, 잘한다 얘. 잘해. 아무튼 어쩌라는 건지 알겠죠? 대충. 16-4번은 이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100원짜리 동전 3개 합쳐봐야 1000원이 안 되고요. 1000원짜리 지폐 7장 합쳐봐야 10,000원이 안 돼요. 5,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지불 방법의 수나 지불 금액의 수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불 금액의 수를 구했으니까 지불 방법의 수를 셋이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0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게 6가지고 1,0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게 8가지고 1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게 4가지니까 6 곱하기 8 곱하기 4 빼기 답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 그 다음 16-6번 왜 싹 다 짝수예요? 뭐가요? 짝수 가진 거 싹 다 2, 4, 6. 그 다음에 8번 아니에요? 참 맞네. 퀴즈 맞히면 상품 주세요. 뭐라고? 퀴즈 맞히면 상품 주세요. 상품? 성민이한테 주라고? 아니 만약에 있으면 좀. 아까 간식 줬어. 다 몰라요? 약밥. 예? 그 간식 맞아요? 16-6번은 교란 순열이라는 거예요. 교란 순열. 교란 순열이 뭐냐면 지가 지 거를 사실 안 녹았지? 갖는 경우의 수. 아 진짜 힘든데. 지가 지 거를 안 갖는 경우의 수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개수를 외우고 살아야 됩니다. 되게 깊은 얘기가 많은데 어린이들한테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수용도를 그려서 세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외우시면 되겠어요. 한 명이랑 그 한 명의 소지품이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A와 A의 소지품인 A가 있다. A의 물건인 A가 있다. 물건이 하지 말고 여기 문제처럼 교과서라기보다는 그냥 시험지라 하죠. 사람은 대문자로 그 사람의 시험지는 소문자로 할게요. 근데 이제 이 학원은 학생한테 채점을 시키는 학원이라 칩시다. 근데 그 학원에는 그 수강생이 한 명인 반이 있다고 치죠. 네? 한 명인 반이 있다고 치죠. 수강생이 한 명인 반이 있는데 그 학원 룰에 따라서 그 채점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학생이 채점을 하는데 룰이 뭐냐면 반드시 자기 걸 채점하면 안 돼. 못 자기 걸 쓰면 안 채점하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반은 수강생이 한 명이야. 수강생 A뿐이고 그 사람이 본 시험지 20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학원의 룰에 따라서 지가 지 거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0가지. 0가지. 반드시 지가 지 거 채점을 해야 할 근데 수밖에 없지. 이거 그냥 모순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혹시 한 세트밖에 없으면 0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반에는 수강생이 2명이다. 분명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한 가지겠죠. 여기까지는 뭐 수용도를 안 그려도 되겠지. 한 명이 더 있다. 설마 라고 부담 치면은 네 가지인가? 아 이걸 어떻게 그릴까? 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설마 이거 다 네 가지예요? 표를 만들게. A, B, C일 때? 진짜네. 자, 세 세트면은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 저렇게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요 세 세트 있을 때부터 수용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에다가 세팅해 놓고요. 요 사람 밑에다가 그 사람이 가져가야 할 시험지를 쓴다면 A가 A를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B 아니면 C입니다. A가 B를 가져갔다고 치면 남은 시험지가 A, C니까 얘가 반드시 C, 아, 그러네. 그래야 얘가 A고 그 다음에 A가 C를 가져갔으면은 얘는 반드시 A.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네 세트면은 몇 개일까요? 이거 이제 도저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아홉 네 가지. 세트일 경우에도 9가지. 왜 알아? 이거 외웠어요? 넌 왜 알아? 저거 일단은 3의 배수일 것 같고. 3의 배수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저거 섞으면 뭔가 3개 될 거 있어. 9가지. 자, A가 가져갈 수 있는 건 B 아니면 C 아니면 D일 거예요. 그럼 B는 A가 B를 이미 가져갔으니까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겠죠. 그럼 이제 BA 가져갔으면 남은 게 CD니까 DC밖에 안 되고요. 요건 남은 게 AD니까 DA밖에 안 되고 요건 남은 게 AC니까 AC밖에 안 되고 근데 A가 B를 가져갔을 때와 C를 가져갔을 때와 D를 가져갔을 때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랑 요거 세 가지를 곱해서 3 곱하기 3을 해가지고 9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개까지 외워야 돼요. 다섯 개까지. 몇 개게요? 알 수가 없죠. 진짜 엄청난 눈치가 있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얘도 A가 가져갈 수 있는 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인데 이게 다를 리가 없잖아. 그러면 4 곱하기 요 자리에 A가 B를 가져갔을 때만 세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럼 뭐 얘는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E도 되겠죠? 여기는 남은 게 CD이니까 D도 되고 E도 되겠죠? 그럼 이때 남은 거는 뭐예요? CE죠? 이 C만 됩니다. 이때 남은 건 뭐예요? CD죠? CD만 됩니다. BC가 없어진 상태면 C가 가져갈 수 있는 게 A도 되고 D도 되고 E도 돼요. BC, A가 사라졌으니까 D가 남았기 때문에 ED밖에 안 됩니다. BC, D가 사라졌으면 A 남았죠? EA밖에 안 되고요. BC, E가 사라졌으면 남은 게 AD, AD밖에 안 돼요. 그다음 B, D가 사라진 상태. 그러면 C가 남은 상태니까 C가 C를 가져갈 수 없죠. A 아니면 E밖에 안 돼요. BD, A를 썼으면 남은 게 CE니까요. 이 C밖에 안 됩니다.
BDE를 썼으면 남은 게 AC인데 DE랑 AC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때는 AC도 되고 CA도 돼요. 마지막 B일 경우 그러면 남은 게 ACD C는 안 되니까 AD만 되고요. BEA일 경우에는 남은 게 CD죠. CD밖에 안 되고 BED일 경우에 남은 게 AC인데 AC랑 DE 같은 게 없으니까 둘 다 됩니다. AC도 되고 CA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4.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이 표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 그 물건의 수가 한 개일 때부터 5개일 때까지. 근데 한 세트가 만 개인 건 당연하고요. 두 세트가 한 개인 것도 너무 당연하니까 요 3개 정도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몇 쌍 교란 순열의 수라고 부를 거야. 세 쌍 교란 순열의 수는 2가지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4쌍 교란 순열의 수는 9가지. 5쌍 교란 순열의 수는 44가지가 바로 튀어나와야 한다고요. 알아들었어? 얘랑 똑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교란 순열이랑 다른 표현은 완전 순열. 이게는 같은 말입니다. 지가 지 거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이라고 부른다. 근데 나는 완전 순열보다는 교란 순열이 더 와닿기 때문에 지가 지 걸 안 가져가니까 저 교란이라는 말이 혼란스럽다는 소리거든요. 케이오스라는 의미라서요. 그래서 좀 더 와닿기 때문에 자기 거가 다른 사람 손에 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애들이 좀 대가리가 컸으니까 연애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런 걸로 설명을 하거든. 상당히 그 교란스러운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교란 순열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와닿기 때문에 나는 항상 교란 순열이라고 말할 겁니다. 세 쌍 교란 순열의 수 2가지, 4쌍 교란 순열의 수 9가지, 5쌍 교란 순열의 수 44가지. 혹시 뭐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내막을 말씀드리자면은 얘가 왜 있냐?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라서 얘가 왜 9냐? 3 곱하기 1 더하기 2라서 얘가 왜 44냐? 4 곱하기 2 더하기 9라서 이 수는 왜 쓰는 거냐? 요 2개 쓴 겁니다. 이 수는 요 2개를 쓴 거고 피나무치 수. 이 수는 요 2개를 쓴 거고 어디에 많이 혹은 뭐 바꿨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 하나씩 뺀 거고 이런 룰이 있어. 그 피나무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피보나치랑 다른 거. 나중에 피나무치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내신을 싸가지고 논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되면은 논술학원 가서 거의 첫날 혹은 둘째 날 배우는 게 이겁니다. 그때 심도 있게 배우시면 되고. 근데 논술학원 가서 저거 왜 배워요? 논술에서 잘 나오니까. 어? 그래서 응?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심도 있는 학습을 하시면 되고 지금 어린이들은 그냥 이 경우의 수를 외우는 것 정도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16-6번의 답은 뭐다? 2번. 내 쌍 교란 순열의 수네? 라고 캐치를 하고 1초 만에 9를 고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선생님 근데 그럼 교환 수열 중에서 교란이야. 아니 잘못 말했어요. 교환이 아니야. 교란 수열 중에서 그 사람과 그 물건의 수가 만약에 6이면은 6 곱하기 9 5 곱하기 아, 5 아니, 곱하기 9 더하기 44. 5 곱하기요? 네, 하나씩 그렇구나. 작잖아요. 아, 헷갈려. 뭐 헷갈려? 아 그러네. 이런 게 헷갈리면 도대체 뭐는 안 헷갈린다는 거야? 엄청 규칙적인데. 쉽시다.